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오전에 이제 진양군 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리보세나닉 관련해서 FDA 관련해서 이제 NDA 리뷰 정식 허가 심사 이제 개시 소식을 좀 알렸는데요. 자, 이 제한된 어떤 수급의 압박, 공매도가 무려 45만 주, 프로그램 매도가 74만 주가 나오면서 이 5월 18일의 상황이 양봉을 형성하지 않고 이제 바로 오늘 나왔죠. 뭐 너무한 어떤 상황입니다. 항상 이제 IR이라든지 좋은 어떤 이 발표 이후에 수급 악화로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서 HLB 시장 상황을 한번 먼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소에서 매도죠.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고 개인들이 양 시장에서 매수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0.35% 소폭 하락세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 언저리에서 강세 유지를 좀 하면서 좀 차별화된 어떤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원달러주 자체가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 7월 25, 26일에 펼쳐지는 FOMC 관련되는 이슈가 이제 지난주 CPI라든지 PPI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원화의 어떤 강세 흐름으로 수급의 어떤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소폭 어떤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들 중심으로 일단 매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뭐 150개 정도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소폭 많으면서 종목별로는 뭐 등락을 보이는 거.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에서 뭐 중요한 이 IT 쪽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들,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요쪽에 어떤 매기가 제한된 어떤 상황에서 지수를 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는 원사이드로 이제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고 선순환매도 일어났습니다만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단한 어떤 상승세 흐름을 2020년도에 이끌었는데요. 올해 어떤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타날 때는 철저하게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소외되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유동성이 제한적인 흐름에서 섹터별로 또 이제 딱 가는 쪽만 이제 종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된 어떤 수급의 흐름으로만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공매도들이 더욱더 많이 좀 사용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아침에 8시 30분에 장전에 이제 뭔가 유튜브 채널에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악재보다는 호재일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들을 아침에 좀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난해에 이제 때는 주말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이길날 했는데 이번에는 주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장전에 더욱더 좀 이펙트를 있으면서 밝혔기 때문에 호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장 초반에 36,700원대까지 강한 흐름, 이 강한 흐름 자리는 딱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36,000원대, 37,000원대가 잡히면 41,950원도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3분봉으로 처음에 이제 양봉 하나 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바로 내렸죠. 그래서 한 34,000원대에서 나름 이제 이 박스권을 넘어갔던 가격이니까 이 흐름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뭐 재반등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내려가면서 거의 사실은 뭐 32,100원이면 지난주보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큰 어떤 이제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이 차트를 좀 만들어 버렸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2,000원 부근에서 10시부터 오장까지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바짝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원상태 비슷하게 내려버린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지대한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아침도 계속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입니다. 저번에 이제 이 5월 18일 정도에 NDA 이제 신청, 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딱 상황을 보시게 되면 그 전날에 이제 강한 어떤 상승세를 흐름을 나오면서 돌파를 시켰거든요. 외국인들 프로그램 쪽도 들어오면서 요렇게 이제 좀 일종의 들어오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때려줄 때는 이 그 공매도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량을 호가창에다가 잡아두고 업틱 룰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되면서 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도하면서 이 공매도 물량은 이제 매도 호가창에 딱 대놓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밀어버리면 주가가 뭐 벽연할 기력이 없겠죠. 이 수급이 강력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이제 한 78만, 요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과 뭐 외국인들 매도했던 부분들을 개인들이 일단은, 다 받아내기는 받아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추가 하락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지 반등이 뭐 거의 나오질 않았죠. 이 부분들이 HLB 전 계열사에 그대로 이제 뭐 분봉사를 보면 똑같은 흐름으로 차트가 대부분 형성이 되었어요. 뭐 파나진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사실 뭔가 좀 차익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거의 그냥 뭐 지난주하고 뭐 비슷한 상황.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나름 뭐 의미를 좀 둔다라고 하면요. 그나마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좀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이 이평선 관련되는 부분을 좀 지지하면서 밑꼬리가 살짝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뭐 시간에도 다시 또 150원이 빠져가지고 32,000원도 그 34,000원대와 이 3만원의 박스간 중위값도 뭐 제대로 또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을 하루 종일 사실 좀 이어갔던 부분이고, 이 뭐 거래원에는 뭐 아예 이제 잡히질 않죠. 예, 여기 거래원 순간 거래원 자체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나름 이제 쇼커버링을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공매도와 프로그램의 어떤 압박으로 바로 그냥 내려꽂히면서 이 지난주 대비해서 평균 거래량 여기 한 4배 정도가 오늘 들어왔는데, 자, 이런 어떤 압박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세력 입장은 최종적인 결정까지 가봐야 한다. 뭐 10개월이니까 당장에 뭐 결정한다기 때문에 공매도의 뭐 기간이나 외국인들이 상한 기간이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누르는 어떤 흐름으로 호재가 나와도 누르고, 그러니까 수급이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을 거의 뭐 알다시피 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압박하는 수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물량이 나오면 되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하더라도 올달 같은 이런 어떤 양봉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갭이 이렇게 뜨지도 않으면서 이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이건 아침에 이제 장전의 효과는 시초가에는 영향을 줬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였던 타겟이 좀 되어버리면서 거래량이 트진 이제 음봉으로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하루 종일 나왔죠. 아침에 이제 기사 부분들을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리보세라닌 관련돼서 FDA 본심사, 이 피드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199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설립해서 FDA 어떤 신속적인 어떤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승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신청 기업들에게 이제 수수료를 받죠. 뭐 수십억 정도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심사 인력을 이제 이 돈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빠르게 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신청자 수수료법에 의해서 이제 본심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이제 5월 달에 이제 신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 이번에 이제 파일링 어세턴스를 받았으니까 중간중간에도 보면 이제 이 스폰서들과 계속 이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진양훈 회장이 이야기했던 부분 요거죠. 어드바이저리 커미트 미팅 관련되는 이 부분이 생략된다. 그래서 뭐 비용이 조금 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 리뷰도 있고, 이 이제 본심사 관련되는 그 스탠다드 리뷰로 가니까 이제 10개월 동안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하면서 최종적인 이제 NDA 액션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사실 뭐 스폰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이 스폰서 관련되는 미팅도 뭐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그냥 이제 찍어 누르는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으로 내려왔죠. 자, 이런 흐름이 사실 항서제약 관련되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항서제약 주가도 오늘 이제 마이너스 흐름을 가면서 큰 흐름을 주지를 못했고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비중은 줄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이 거의 300만 주니까 6배 정도 금요일 대비해서는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무려 45만 주였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가 이제 600만 주 초반대, 이게 이제 2019년도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 요 정도 평균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때 상태로 딱 잔고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이제 공매도들은 주가 어떤 하방에 계속 이제 찍어 누르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뭐 체결이 이렇게 이제 상업화에 좀 더 다가가는 어떤 흐름의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누르는 어떤 그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은 최종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결과를 보자는 어떤 뉘앙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이런 매출액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신약 개발사들은 이제 짊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뭐 성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SK 바이오팜의 그 경우를 보면,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내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나쁘지 않은데, 초기에 이제 26만 9,500원 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80% 빠져가지고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런 대단한 어떤 밸류에이션 윗단을 주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국내 기업도 있듯이, 사실 이제 이제 삼상 이후에 이제 기대감 관련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이제 최종 승인 이후에 실적 관련되는 부분까지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회사가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최종적인 승인과 상업화 이후에 판매 또한 얼마만큼 이제 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이제 수급이 지금은 뭐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세팅이 돼 있으면 새로운 또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 동안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늘 연봉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커버를 하느냐. 이때 5월 18일에는 이제 2주 동안에 이 부분을 시도를 하다가 이제 뭉개져 버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흐름에 얼마만큼 회복을 시켜주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이 오늘 연봉의 압박을 벗어나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옆으로 플랫팅을 하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들을 판단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